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스토리민강의 아나운서 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길렀다는 우스갯소리 들어보셨나요?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우리와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실 소파에서 함께 낮잠을 자는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주거 비율이 높은 곳에서는 강아지를 선택할 때 고민이 참 많으시죠? 층간소음은 어떨지, 털은 얼마나 빠질지, 좁은 공간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6년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인기 강아지 탑10을 통해 각 견종의 숨겨진 에피소드는 물론 아파트 생활에서의 리얼한 장단점까지 꽉꽉 채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사랑스러운 발자국을 따라가 보시죠. 10위는 영원한 개보살 시추입니다. 중국 황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사자견은 한국에서 가장 조용하고 점잖은 견종으로 통하죠.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눈망울을 가진 시추입니다. 시추는 중국어로 사자견이라는 뜻인데요. 사자를 닮아 신성시되었고 청나라 서태후가 너무 아껴서 전용 침실과 내관까지 붙여줬을 정도였죠. 하지만 한국에 온 시추는 사자보다는 보살님에 가깝습니다. 산책을 나가도 앞만 보고 걷기보다는 길가에 핀 꽃향기를 맡거나 지나가는 개미를 구경하는 여유를 보여주죠. 사실 시추 견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애는 짖는 법을 까먹은 것 같아요. 시추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정숙함입니다. 웬만해서는 짖지 않아요. 층간소음 걱정이 거의 없는 견종이죠. 또한 활동량이 적다 보니 실내가 좁은 아파트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주인이 외출해도 혼자 잠을 자며 의젓하게 기다릴 줄 아는 기특한 녀석들입니다. 단점은 식탐이 엄청납니다. 운동량이 적은데 많이 먹다 보니 비만 시추가 되기 십상이죠. 또한 고집이 황소고집이라 배변 훈련이 다른 견종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어느 시골 마을에 사시는 할머니의 시추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밭일하다 깜빡잠이 드셨는데 근처에 뱀이 나타난 거예요. 보통 개라면 짖었겠지만 이 시추는 조용히 뱀과 할머니 사이를 막아서고는 뱀을 가만히 쳐다만 봤대요. 그 무심하고 깊은 눈빛에 뱀이 당황해서 도망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죠. 공격성 제로, 인내심 만점. 하지만 간식 봉투 소리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랍니다. 또 어느 은퇴하신 핸섬한 남성 견주님의 이야기예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시추와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시추가 바닥에 엎드려서 안 움직이더랍니다. 어디 아픈가 싶어 놀라 살펴보니 알고 보니 길가에 떨어진 치킨 뼈를 발견하고는 그걸 지키려고 시위를 한 거였죠. 그 느긋한 성격 속에 단호한 식탐. 그게 시추의 미워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9위는 대형견의 로망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요즘은 실내에서도 대형견과 함께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며 골든 리트리브가 이웃이 되어가고 있어요. 생활의 장점은 지능이 매우 높고 인내심이 깊습니다.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키우기에 이보다 더 좋은 견종은 없죠. 주인의 감정을 기가 막히게 알고 읽어내어 최고의 위로자가 되어줍니다. 단점은 털 빠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황금 털로 짠 카펫이 생긴다고 할 정도죠. 또한 하루 최소 1시간의 강력한 산책이 필수입니다. 에너지를 못 풀면 아파트 소파가 사라지는 마법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한 번은 퇴근한 주인이 너무 힘들어서 현관문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대요. 그때 리트리버가 다가와 묵묵히 등을 내주더랍니다. 주인이 그 황금빛 털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자 녀석이 슬그머니 자기 최애 인형을 물어다 주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대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 리트리버는 그런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어느 집 리트리버는 주인이 아기랑 같이 낮잠을 자면 자기도 슬그머니 다가와 아기 발치에 머리를 대고 같이 잠을 잔대요. 아기가 자다 깨서 리트리버의 귀를 잡아당기고 털을 쥐어짜도 허 웃으며 다 받아주죠. 그 깊은 바다 같은 포용력 때문에 리트리버는 많은 이들에게
언젠가 꼭 함께하고 싶은 꿈의 강아지로 꼽힌답니다. 8위는 우리의 자부심 진돗개입니다. 최근엔 진도 믹스 아이들이 SNS를 통해 K 강아지로 재평가받으며 젊은 세대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생활의 장점은 세상에서 가장 깔끔한 강아지입니다. 자기 잠자리와 실내에서는 절대 배변을 하지 않으려 하는 습성이 있어 집안 공기가 쾌적합니다.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해 낯선 사람의 방문을 알리는 훌륭한 파수꾼 역할도 하죠. 단점으로는 반드시 실외 배변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3번은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야생 본능이 남아있어 산책 시 다른 작은 동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에피소드로는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산책 중 줄을 놓쳐 길을 잃은 진돗개가 세정거장 떨어진 원래 집 현관문 앞에서 꼬박 이틀을 기다려 주인과 상봉했대요. 그 영리함과 충성심, 이게 바로 우리가 진돗개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진돗개 하면 귀소 본능이 떠올라요. 진도에서 부산까지 혹은 서울까지 주인을 찾아 수백 리 길을 걸어온 백구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주인이 사정상 잠시 다른 곳으로 보낸 진돗개가 있었는데 7개월 만에 뼈만 남은 모습으로 대문을 긁고 있더랍니다. 주인은 미안함에 울었고 그 진돗개는 꼬리를 치며 주인의 눈물을 핥아줬죠. 진돗개에게 주인은 단순히 밥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온 세상인 거예요. 그 우직하고 촌스러운 사랑이 우리 한국인의 정서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7위는 1인 가구의 영원한 단짝 치와와입니다. 멕시코 아즈텍 문명에서 영혼의 안내자로 불렸던 신비로운 배경을 가진 친구죠. 생활의 장점은 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집안을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되죠. 외출 시 이동 가방에 쏙 들어가 어디든 함께하기 좋습니다. 단점으로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예민합니다. 복도에서 나는 작은 발소리에도 예민하게 짖을 수 있어 사회화 훈련과 함께 짖음을 방지하는 교육이 아파트 생활의 필수입니다. 어느 치와와는 자기 몸보다 10배는 큰 택배 상자가 현관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주인을 해치려는 괴물인 줄 알고 30분 동안 상자를 향해 호통을 쳤대요. 주인이 상자를 치우자 그제야 늠름하게 꼬리를 흔들며 주인 품으로 쏙 들어갔다더군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다고 믿는 그 귀여운 착각, 치와와의 매력에 빠지면 답도 없답니다. 6위는 찰랑거리는 은빛, 금빛 털이 매력적인 요크셔 테리어입니다.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요키라는 애칭으로 많이 불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아한 녀석들이 사실은 워커홀릭 출신이라는 거 아세요? 19세기 영국 요크셔 지방, 어두컴컴한 탄광과 먼지 날리는 방적 공장이 이들의 첫 직장이었어요. 덩치 큰 개들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틈새의 쥐를 잡기 위해 개량된 특수 요원이었죠. 그래서 요키들을 자세히 보면 지금도 작은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바닥을 파헤치는 본능이 남아있답니다. 공동생활의 장점은 털이 잘 빠지지 않고 크기가 작아 실내 생활에 최적입니다. 또한 매우 영리해서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고 교감이 잘 되는 편입니다. 단점으로는 누굴 닮았는지 고집이 세고 소유욕이 강합니다. 특히 주인에 대한 집착이 강해 분리불안이 생기기 쉬우니 어릴 때부터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모키라는 요키가 있었는데 키가 겨우 18cm였죠. 군인들이 통신선을 깔아야 하는데 관이 너무 좁아 막막해할 때 스모키의 목줄에 선을 매달아 보냈대요. 스모키는 어두운 관 속을 용감하게 기어가 임무를 완수했고 결국 수많은 병사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 되었답니다. 지금 우리 집 소파에서 졸고 있는 요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지 않나요? 작지만 거대한 영혼, 그게 바로 요키입니다. 5위는 풍성한 털과 웃는 얼굴이 매력적이며 화려한 털과 앙증맞은 외모의 소유자, 포메라니안입니다. 사실 이 친구들의 조상은 북극에서 썰매를 끌던 커다란 사모예드였어요. 덩치는 작아졌지만 썰매견의 자부심과 용맹함은 그대로 물려받았죠. 포메는 아주 영리하고 눈치가 빨라요. 주인이 기쁜지
슬픈지 귀신같이 알아채고 다가와 애교를 부리죠. 하지만 가끔은 자기가 사자인 줄 알고 덩치 큰 개에게 덤비기도 해서 견주들의 간을 콩알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생활 장점은 애교가 넘칩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주인을 향해 빙글빙글 돌며 환영하는 모습은 하루의 피로를 싹 날려주죠. 외모가 워낙 인형 같아 산책길의 스타가 되기도 합니다. 단점으로는 털 날림이 꽤 심한 편입니다. 폼의 가루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또한 다리가 약해 아파트의 미끄러운 바닥에서 슬개골 탈구가 오기 쉬우니 매트는 필수입니다. 에피소드로는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 생존한 강아지 3마리 중 2마리가 폼에였다는 사실. 그만큼 작고 소중해서 주인이 끝까지 품에 안고 놓지 않았던 거예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무섭게 생겼다며 피하려 할 때 포메가 먼저 다가가 꼬리를 치며 웃어준 덕분에 이웃 사촌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흔한 일이죠. 4위는 이제 당당히 트렌드가 된 믹스견들입니다. 특히 말티푸, 폼피츠 같은 하이브리드 독들은 요즘 인기 절정이죠. 생활의 장점은 두 견종의 장점이 결합되어 건강하고 똑똑합니다. 유전병이 적어 병원비 걱정도 덜 수 있죠. 무엇보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디자인을 가졌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단점으로는 성견이 되었을 때 크기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니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게 자라 당황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보호소에서 입양된 한 믹스견은 주인이 우울증으로 거실 불도 안 켜고 누워만 있을 때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공을 입에 물고 와서 주인의 손 위에 계속 올려두었대요. 결국 그 정성에 감동한 주인이 다시 산책을 시작하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감동적인 사연에 품종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이 아이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3위. 요즘 대한민국 산책길과 아파트 단지를 화이트 물결로 물들인 주인공 비숑 프리제입니다. 프랑스어로 곱슬거리는 털이라는 뜻의 비숑은 인형 같은 하이바컷으로 한국인의 마음을 훔쳤죠. 동글동글한 미용 스타일이 한국인의 미적 취향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인형 같은 외모 덕분에 SNS나 인스타그램 등에 사진을 올렸을 때 반응이 가장 뜨거운 견종이기도 하죠. 장점으로는 우선 털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비염이 있는 가족이 있어도 걱정이 덜하며 사랑이 많아 주인을 잘 따릅니다. 헛짖음이 적어 아파트나 빌라 같은 한국의 공동주택 환경에서 키우기 매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단점은 미용비가 상당합니다. 그 동그란 하이바를 유지하려면 한두 달에 한 번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죠. 또한 에너지가 넘쳐 하루에 한 번은 꼭 그 에너지를 해소해줘야 합니다. 에피소드로는 비숑 견주라면 모두가 아는 비숑 타임. 얌전하던 녀석이 갑자기 거실 소파를 등반하고 우다다 뛰는 모습은 가끔 당황스럽지만 사실 그건 너무 행복해서 나오는 에너지 폭발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비숑은 끼가 넘쳤죠. 프랑스 혁명 후 서커스단에서 간판 스타로 활약하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던 아이들이거든요. 그 끼를 그대로 물려받은 비숑은 지금도 우리 집 거실의 작은 연예인입니다. 그 피가 흐르는 덕분인지 지금도 한국의 비숑들은 개인기 하나만큼은 국가대표급이랍니다. 2위는 영원한 영순위 후보 푸들입니다. 지능 2위답게 눈치가 백단이며 털 안 빠지는 견종의 대명사죠. 푸들은 크기에 따라 스탠다드, 미디엄, 미니어처, 토이로 나뉩니다. 한국 아파트에서는 주로 작은 토이나 미니어처 푸들이 사랑받지만 최근엔 늠름한 스탠다드 푸들과 함께하는 분들도 늘고 있죠. 공동생활의 장점은 털 빠짐 제로의 축복으로 한국인들이 푸들을 1순위로 꼽는 이유죠. 푸들은 털이 거의 빠지지 않고 날리지도 않습니다. 비염이 있거나 아이를 키우는 아파트 가구에서 푸들은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지능 순위 전 견종 중 2위. 배변 훈련은 물론 주인이 가르치지 않은 단어까지 문맥으로 파악합니다. 아파트 소음 교육이나 예절 교육을 가장 빨리 습득하는 견종이기도 하죠. 털을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 테디베어가 되기도 하고 우아한 귀족이 되기도 합니다. 주인의 취향에 따라 매번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즐거움이죠. 생활에 주의할 점은
가끔 주인을 가르치려 듭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꾀병을 부리거나 주인이 외출할 때 복수하기 위해 가장 아끼는 물건을 숨기기도 하죠. 주인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녀석들을 보며 웃음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의존도가 높아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아파트에서 하울링이나 짖음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어릴 때부터 독립심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푸들의 지능을 보여주는 우픈 사연도 있어요. 한 푸들은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싱크대 위에 놓인 소시지를 꺼내 먹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 먹고 난 비닐 껍질을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는 주인이 오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푸들과 살면 마치 심리전을 하는 기분이 든답니다. 푸들과 공동주택에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적 자극을 주세요. 푸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머리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노즈워크 장난감이나 복잡한 훈련은 푸들에게 최고의 놀이입니다. 둘째, 슬개골 건강을 지켜주세요. 다리가 길고 가늘어 미끄러운 아파트 바닥은 위험합니다. 매트 설치와 발바닥 털 정리는 필수입니다. 셋째, 충분한 대화를 나누세요. 푸들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푸들에게 조곤조곤 이야기해보세요. 아마 고개를 갸웃거리며 여러분의 말을 경청해 줄 겁니다. 대망의 1위. 수천 년 동안 오직 사람 곁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하얀 천사, 말티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강아지라는 타이틀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말티즈의 역사는 무려 기원전 15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 몰타가 이들의 고향이죠. 대부분의 견종이 사냥이나 가축몰이를 위해 개량된 것과 달리 말티즈는 처음부터 오직 사람의 동반자로만 살았습니다. 공동생활의 장점으로는 완벽한 사이즈로 성견이 되어도 23kg 내외인 작은 체구는 좁은 아파트 공간에서도 충분히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감 능력의 끝판왕으로 주인의 기분을 살피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주인이 우울해 보이면 어느새 다가와 손을 핥아주는 다정한 위로자죠. 적은 털 빠짐으로 단일모라 털 날림이 적습니다. 깔끔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싶은 한국인들에게는 최고의 강점이죠. 주의점은 눈물 자국 관리로 하얀 털 때문에 눈물 자국이 생기면 금방 지저분해 보입니다. 매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다리가 매우 가늘어서 미끄러운 마룻바닥에서 뛰어내리는 행동은 치명적입니다. 매트 설치와 계단 활용이 필수입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주인이 다른 것에 집중하거나 혼자 두면 크게 서운해합니다. 어릴 때부터 독립적인 공간 교육이 필요합니다. 말티즈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습니다. 첫째, 빗질을 즐기세요. 비단결 같은 털은 하루만 관리를 안 해도 엉키기 쉽습니다. 빗질 시간은 강아지와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둘째, 사회화가 중요합니다. 주인에게만 집착하지 않도록 다른 강아지나 사람들과 자주 만나게 해주세요. 셋째, 단호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너무 예쁘다고 다 받아주면 집안의 상전이 될 수 있어요.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게 교육할 때 말티즈는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10가지 발자국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떤 견종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바로 주인을 향한 조건 없는 신뢰와 사랑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따뜻한 눈길 한 번, 짧은 산책 한 번이면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하죠. 오늘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작은 생명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들도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인기 강아지 탑10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지를 사랑하는 스토리 민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